채널 내 모든 규칙 괴담들은 제가 창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님들, 세트앙크 기도단은 이번에 접촉한 후우레쿤 교단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그들 교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호우레쿤 교단의 동의와 협조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 세트앙크 기도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 안내 수칙들은 그것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조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조사단은 푸른 거북의 날 아침 해가 떠오른 직후 쿤데인 빌딩 76층 일명 천공성 입구에 입장할 것입니다. 천공성은 빌딩 76층 입구부터 82층과 옥상 정원까지 총 8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후우레쿤 교단은 오직 이 천공성을 건설하기 위해 쿤데인 빌딩을 세웠으며, 쿤데인이란 그들 성서에 나오는 날개를 잃은 신이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 쌓아 올린 끝없는 계단을 뜻합니다. 다만 1층부터 75층은 교단과 상관없는 각각의 다른 회사들과 사무실들에 의해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지하 2층에 설치된 교단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76층까지 곧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76층에 도달하면 우리는 미리 작성한 방문 서류를 제출한 뒤 손바닥만큼 커다란 노란 꽃잎을 한 장씩을 지급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방문증으로 조사단이 교단의 손님으로서 보호받을 거란 그들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그 꽃잎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76층부터는 각각 한 번에 한 층씩밖에 오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후 안내자를 따라 76층 입구를 통해 천공성에 입장할 경우 마치 일본 장지문들을 떠올릴 형태들이 이어진 좁고 긴 복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지문 너머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흘러나올 것인데 결코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로 도와달라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들이 들릴 경우 도저히 참기 어려우시다면 그 억양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똑같은 목소리들이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길이의 비명을 반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복도를 지나 코너를 돌았을 때 갑자기 안내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복도를 따라 걸으면 됩니다. 안내자가 입고 있던 옷 일부가 찢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외부인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일부 인원들의 경우 그런 식으로 유인을 돕는다고 합니다. 말했듯이 절대 장지문을 열지 마십시오.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다 보면 깃털로 장식되어 있는 금색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금색 문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복도를 걸어야 합니다. 코너를 몇 번이나 돌았는지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설사 하루나 이틀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조사단 인원 신청 때 개인 식수와 비상식량 지참을 필수라고 안내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색 문이 보인다면 그 앞으로 가서 문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밀도록 하십시오. 왼쪽으로 가도록 연다면 최소한 하루는 더 복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금색 문 안으로 들어선다면 1인승 엘리베이터가 보일 것입니다. 넓이나 중량 자체는 200kg까지 비교적 넉넉하겠으나 꼭 한 사람씩만 탑승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탑승자들의 목적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것만 전해 들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결국에는 돌아올 수 있겠으나 통과하지 못한다면 창공이 열릴 그날까지 천공성을 떠나지 못하게 될 거라고도 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경우 버튼은 딱 하나뿐이고 그 버튼을 누르면 한층 위인 77층에 도착할 것입니다. 모든 조사단들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왼쪽에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보이는 붉은 기와가 얹어져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붉은색 나무 바닥과 붉은 단청 기둥들이 보이는 넓은 사원 형태 천공전이 나타납니다. 77층부터 79층까지 그대로 뚫려 있는 그 공간 안쪽 거대한 제단 위쪽으로는 3층 높이 천장까지 닿을 법한 거대한 팔상의 날개 형상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 교단 사람들이 향을 올리거나 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둥 주변이나 벽면가에는 사람 크기의 수많은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각상들의 형상이나 자세는 각각 다양하지만 대체로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얼굴을 가리고 일본 수행자 복장을 한 채 검은색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조각상들, 고대 중국의 뇌신의 형상과 흡사한 조각상들, 서구 문명에서 흔히 천사나 어린 큐피트를 표현할 때 사용될 법한 조각상들, 그리고 사람의 얼굴과 짐승의 몸을 지니고 날개가 달려있는 동물 형태의 조각상들입니다. 특별히 제단이 설치되어 있거나 접근을 막는 표시들은 없지만 조각상들을 만지지 마십시오. 또한 당연히 우리 기도단의 회원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그 조각상들을 비웃거나 훼손하실 경우 그 장소에 있는 모든 교단 사람들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 훼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공전 양편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들 중 왼쪽 계단을 통해 78층 난간 통로 공간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78층과 79층 공간은 두 사람이 충분히 여유롭게 걸을 수 있으나 벽면들에는 빼곡하게 입체적 조각들이 벽화처럼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일렬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신앙적 이유로 잔인한 장면들을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은 벽면의 조각들이 나타내는 장면들을 깊이 살펴보지 않으시길 제안드립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새들이나 날개가 달린 인간, 새의 머리를 지닌 조인들 같은 존재들이 인간들을 뜯어먹거나 잡아먹는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78층과 79층을 지나 80층으로 올라간다면 도서실 공간과 식당 공간 등이 나올 것입니다. 장서의 규모가 그다지 많지 않기에 우리 조사단은 장서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모두 확인할 것이며 교단의 주교서인 영천복인서와 영겁천공불멸서 원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꽤 시간이 걸릴 터인데 그 사이 절대로 교단의 식당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물론 조사단 회원 개인의 신앙에 따라 딱히 신경 쓰지 않거나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으나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고기란 일반적 식용동물의 고기가 아니며 거기에 버무려져 있는 양념 속에는 장기 섭취 시 신체적 심각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량을 섭취할 경우에도 신체적 변형은 없더라도 환각, 환청, 복통, 특정한 형상에 대한 정신적 의존 등 여러 부정적 증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식당 이용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확인이 끝날 경우 이동할 것인데 81층의 경우 교단 주요 간부들과 그 경호 인원들의 거주, 사무공간이기에 그대로 반대쪽 숨겨진 계단을 통해 82층으로 올라갑니다. 최신 보안 장치와 함께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82층 입구를 지날 경우 식품 공장 같은 시설이 보일 것입니다. 위생이 중요한 공간이니 안내를 따라 지급된 복장과 장갑 등을 착용하신 뒤에 그곳을 지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가면 됩니다. 공장 내부에서 어떤 식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그 정체나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내받았으며 일단 자발적 동의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상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세트앙크 기도단은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경우 모든 방식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강화 유리로 둘러싸인 입구 부분의 통창들을 이용해 옥상 정원과 그곳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을 보살피는 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주인이 자리에 없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온다고 하니 그곳에서 대기할 것이며 둥지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경우에도 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자리에 있고 조사단의 접근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교단의 사람들이 건네준 곡물들을 직접 들고 주인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기 전에 모두들 만일을 대비해 복장이나 물품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제대로 장비해 주십시오. 주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커다란 제단에 조심스럽게 곡물들을 쏟아부은 뒤에 뒤로 물러서 그에게 예를 표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조사단 단장이 개인적 곡물 또한 함께 올릴 것입니다. 주인이 그 곡물들을 받아들여 직접 삼키고 단장이 내민 검은 서약서에 호우레쿤 교단의 상징이 새겨진다면 조사는 끝난 것입니다. 이후 조사단은 안전히 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곡물을 뱉어냈다면 아마 조사단 인원 중 누군가가 수칙을 어기고 식당을 이용했거나 혹은 다른 어떤 형태로 그들 교단에게 적대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께서는 다른 조사단 인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자수하시고 그 정도에 따라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희생을 자처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조사단 단장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곡물로 바치고 그 주인 앞에 엎드린다면 그 즉시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도망치십시오. 건물 안 인원들은 조사단들을 직접적으로 적대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76층 입구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조사단장은 오염당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원들만은 안전히 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곡물을 받아들인 뒤 한참 동안 뭔가 대화를 하듯 주인을 바라보던 단장이 이후 검은 서약서를 직접 찢는다면 죄송합니다. 안전한 귀환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단장은 생명을 걸고 그 주인에게 우리 기도단의 결의를 보일 것입니다. 다른 단원들의 경우 전투가 가능하다면 단장을 도와 결의를 보이거나 덤벼오는 건물 내 교단 인원들과 싸우며 귀환을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빌딩 아래로 몸을 던지십시오. 옥상 정원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뛰어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가방으로 잘 위장된 낙하산 배낭을 지급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물론 낙하산을 제대로 펼친다 해도 생還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만약 당신이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풍부하고 능숙하다고 해도 왜 우리가 전투부터 시도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건지 먼저 잘 생각해보고 시도하도록 하십시오. 단장이 충분한 시간을 끌지 못할 경우 따라붙는 주인과 그 하인들을 공중에서 따돌리는 건 어차피 불가능할 겁니다. 차라리 건물 안에서 싸우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트앙크 기도단은 다시 한번 이번 조사에 자원해주신 조사단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단원들의 무사 안전 귀환을 위해 위대한 신들께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또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네요. 여러가지 개인적 문제와 본업 진행 상황이 영 좋지 않아서 가볍게 오락 느낌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내용부터 AI 이미지 작업까지 하루를 완전히 다 써버렸네요. 아니, 기본 대본 작성 시간까지 치면 하루 이상이 걸렸군요. 이번 영상은 세트앙크 기도단 시점의 내용입니다. 각각의 집단과 교단들이 존재하는 제 세계관에서 그 집단들을 공통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체죠. 다만 그렇다 해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역할은 아니다 보니 이런 상황들도 때때로 생깁니다. 무수 재단과의 아슬아슬한 불화도 있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호우레쿤 교단은 기도단과 적대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경우 조사단장이 보여준 결의에 맞게 기도단에서의 이후 움직임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테고 말이지요. 그런데 역시나 AI 작업이란 게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 있는 주제들의 경우에는 아직은 참으로 답답하고 번거롭고 힘드네요. 여러 프롬프트를 참조하고 여러 AI들을 교차해서 사용해도 말을 제대로 알아듣질 못하고 그냥 똑같은 결과물을 반복해서 내놓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네요. 덕분에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성 한도를
이 영상 한 편에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물론 재미나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그쪽만 이용하면 되긴 하지만 피로도에 비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소 부정적이군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